왜 자식은 부모 말을 무시할까요? 언젠가부터 자식은 내 말을 끊고 눈을 피하고 한숨을 쉽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이렇게 두려워질 줄은 몰랐어요. 밥은 잘 먹냐는 말에 그것 좀 그만 물어봐 하는 자식. 그 말 한마디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월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운 여자가 있습니다. 30 초반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엔 자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낮엔 공장, 밤엔 마트,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게임기도 있고 새 운동화도 신고 다니는데 자신의 아들은 그걸 가지지 못할까 늘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늘 더 해주고 더 주고 더 참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이 아이가 더 클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참으면 이 아이는 편안할 수 있겠지. 그렇게 살아서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나왔고 회사도 괜찮은 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냥 건강히 커준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제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엄마,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 그 이따는 늘 오지 않더군요. 얼마 전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좀 와줄 수 있겠냐고 말했는데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회사도 있고 바쁜데. 그리고는 며칠 후 계좌로 병원비 일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는 문자가 딸려왔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혼자 걸을 수 없어 간호사에게 부축받으며 병실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까지 혼자가 된 걸까? 퇴원 후 아들과 잠깐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랑 밥 한 끼 같이 먹자. 얼굴도 좀 보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요즘 사람 만나는 것도 벅찬데 엄마까지 감정적으로 굴면 진짜 버거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저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부담이구나.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 아이에게 짐이었구나. 예전엔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두렵고 외롭고 아픕니다. 자식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상처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엔 세월과 관계의 비대칭이 쌓여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땐 부모가 모든 걸 쥐고 있었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였고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 균형은 바뀝니다. 자식이 사회적 힘을 갖게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의견이 많은 노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그 시점부터 부모가 하는 말은 충고가 아닌 간섭이 되고 부모의 관심은 사랑이 아닌 구속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건 어쩌면 부모가 변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만 신경을 쓴다.
이 말이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예전엔 부모가 삶의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중심이 친구, 연인, 직장, 아이로 옮겨갔고 부모는 자식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결과 부모의 말은 더 이상 의미로 들리지 않고 그저 소음처럼 밀려납니다. 더 슬픈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은 부모의 말을 끊고 눈을 피하고 한숨을 쉽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식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내가 키운 사람이 잘 자라줬다는 자부심,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위안. 하지만 그 관계가 무시로 이어지면 부모는 자신을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아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변하지 않은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연히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 이 생각이 부모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그 자식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에 끝까지 희생해야만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의 외로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관계의 기대치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늦게 오고 무시는 기대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그 안엔 단순한 불효보다 관계가 지나치게 한 방향이었던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설득으로 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믿기 때문에 언젠간 알겠지라며 기다리고 또 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식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부모는 고립된 마음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외로워졌지? 사랑은 했는데 존중은 왜 사라졌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시당하는 관계라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서도 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며 끝없이 주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서로가 아닌 한쪽으로 기울고 기운 쪽이 먼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식에게 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는 괜찮아야 한다는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당신의 외로움은 누가 안아주고 있나요? 부모라는 이름 아래 당연함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 이제는 그 당연함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품위의 거리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무심해도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그 품격은 언젠가 상대에게도 닿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줄이고
때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도 관계를 위한 지혜가 됩니다. 사랑은 계속할 수 있지만 상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스스로에게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모든 것을 외면해도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짓밟히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내 마음부터 살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자식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경계를 배워야 할 관계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줄 수 있지만 존중은 선을 지켜야만 돌아옵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시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품격을 지키는 거리가 필요합니다.